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마지막 차시로 우리가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해왔어요. 이 데이터 분석을 한 걸 가지고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왜냐하면 내가 분석한 것은 열심히 분석했지만 이것을 남들이 알아주지 못한다 그러면 잘못하면 사장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잘 시각화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이걸 가지고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1, 2, 3, 4 네 가지 데이터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데이터는 x와 y 값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것을 보고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얘기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요약 통계값을 뽑는 것이죠. 1, 2, 3, 4번 데이터의 요약 통계값을 구해보았더니 각 네 가지의 데이터의 x값 평균, y값 평균, 또 다른 요약 통계값들이 다 똑같습니다. 그렇다면 여기까지 보고 1, 2, 3, 4번은 다 똑같은 또는 비슷한 모양의 데이터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까요? 한번 이렇게 시각화를 해보면 어떨까요? 어떠신가요? 여전히 이 네 개의 데이터가 똑같은 모양인가요? 요약 통계로 봤더니 비슷하게 나왔던 데이터들이 시각화를 해보니 완전히 다른 패턴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약 통계와 같은 통계 기법들과 시각화와의 관계를 굉장히 잘 정립한 말이 있습니다. 데이터 과학 분야에서 저명한 헤들리 위컴의 말인데요. 모델링은 확장은 쉽지만 당신을 놀라게 하진 못한다. 반면 시각화는 확장은 어려워도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다. 모델링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쉽게 확장이 됩니다. 새로운 데이터가 오더라도 계산이 쉬우니까요. 비유하자면 요리에 쓰이는 칼 같은 것입니다. 어떤 재료가 오든 원하는 대로 썰 수 있는 도구인 것이죠. 하지만 앞서 보신 것처럼 여러분을 놀라게 하긴 쉽지 않습니다. 계속 단조롭게 재료를 자를 뿐이니까요. 반면에 시각화는 확장이 쉽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새로운 데이터가 오면 이 차트를 계속 하나하나 살펴야 해서 자동화가 쉽지 않을 수밖에 없죠. 플레이팅까지 완료된 음식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예쁘게 완성된 음식에 갑자기 새로운 재료를 추가해달라고 하면 누구나 무척 난감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한눈에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그 투박한 재료들이 이렇게 먹음직스럽게 아름다워지다니 와 같은 감탄사와 함께요. 손님에게 대접할 요리를 하는 데 있어서 칼과 플레이팅 중 덜 중요한 것이 있을까요? 두 가지 모두 갖추어야 우리는 근사한 식사 시간을 만들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데이터를 바라보는 축으로 모델링과 시각화를 쌍두마차 삼아야 보는 이에게 데이터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모델링, 쌍두마차의 한쪽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툴로서 시각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이 시각화의 영향에 따라서 인명사고에까지 영향을 준 사례를 제가 한번 가져가 봤습니다. 자, 때는 1986년 미국에서 챌린저 호라고 하는 우주선을 발사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연구진들을 굉장히 괴롭혔던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로켓에 오링이라고 하는 굉장히 핵심 부품이 있어요. 그런데 감으로 봤을 때도 온도가 조금 낮은 날 이 오링이 파손되는 경우가 많다는 걸 눈치를 챌 수가 있었습니다. 이 오링이 파손되면 어떤 일이 일어났냐? 그 엔진을 감싸고 있는 그 부분이 파손되게 되면서 전체 로켓이 폭파해버리는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자, 수십 번의 실험을 거쳤어요. 자, 그래서 당시의 엔지니어가 온도와 그 오링이라는 핵심 부품의 파손과의 관계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도표를 준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도표를 보시면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뭔가 패턴을 읽어내실 수가 있나요? 네, 저도 이 도표를 보고 도대체 이거를 작성한 엔지니어는 어떤 얘기를 하려고 했을까에 대해서 감을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온도와 오링 파손과의 관계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표현했다면 이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X축에는 온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온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어떻죠? Y축에 나타난 저 오링의 파손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걸 볼 수가 있죠.
어느 시점에는 급격하게 오링의 파손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패턴을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1986년 그날 챌린저 5를 발사하셨던 그분들은 앞의 차트, 도저히 패턴을 파악하시기 어려운 차트만을 보시고 지금 보시는 이 차트는 보지 못한 채로 온도와 위험과의 관계를 파악하지 못한 채로 그대로 챌린저 5를 발사를 강행을 하고 맙니다. 그리고 그날 굉장히 추운 날이었고 불행하게도 발사한 지 수분 내에 로켓이 폭파되어서 탑승하고 있던 7명의 우주 비행사분들 전원이 사망하는 끔찍한 사고로 이어지고 맙니다. 지금 이걸 보시면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하는지에 따라서 잘못하면 인명피해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소통의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실 수 있을 거라 볼 수 있을 텐데요. 이와 반대로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을 살린 사례도 있는데요. 바로 나이팅게일의 로즈 다이어그램입니다. 나이팅게일은 1853년부터 1856년까지 지속된 크림 전쟁에서 야전병원의 간호사로 일하였는데요. 종전 이후 나이팅게일은 야전병원의 열악한 위생 환경이 사상자들의 사망과 연관되어 있음을 입증하기 위해 통계학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18세기 최고의 통계 그래픽으로 꼽히는 이 로즈 다이어그램을 만들게 되었죠. 각 부채꼴은 월별 사망자 수, 붉은색은 부상으로 인한 사망, 파란색은 예방 가능했으나 비위생적인 환경으로 인해 발생한 사망, 검은색은 그 외 요인으로 인한 사망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른쪽 다이어그램은 손 씻기가 군 병원에서 실행되기 이전, 왼쪽 다이어그램은 손 씻기가 실행된 후를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나이팅게일은 위생의 중요성을 강조할 수 있었고 이후 주택 위생을 위한 배수, 하수 시설 설치 의무화의 내용이 담긴 공공보건의료 법률 제정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데이터 시각화를 통해서 100년이 한참 지난 지금까지 사람들의 건강을 지키고 있는 위생 시스템을 구축한 사례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더 정확히 짚어야 할 점이 무엇일까요? 데이터를 다룰 때 숫자에만 집중하기보다 숫자 뒤에 있는 의미를 이해하고 전달해야 한다는 메시지입니다. 조금 모호하게 들릴 수 있을 텐데요. 이 광고를 보고 이해해 볼까요? 모 결혼정보업체의 광고입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쓴 걸 볼 수 있죠. 이 광고가 잠재 고객에게 하려는 말이 뭘까요? 우리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세요. 겠죠? 저희는 이만큼 결혼을 많이 시켰습니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런데 저기에 쓰여 있는 결혼 회원수 26,155명이라는 숫자를 보고 이 업체가 결혼을 많이 시킨 건지 아닌지를 판단을 하실 수가 있나요? 쉽지 않죠. 저게 10만 명 중에 26,000명인지 100만 명 중에 26,000명인지 알 수 없으니까요. 우리는 단순한 숫자뿐만 아니라 숫자가 나에게 주는 의미, 즉, 저 업체는 회원수가 정말 많구나. 만약 내가 업체를 가입한다면 결혼할 확률이 높겠구나라는 메시지가 있어야 의사결정을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만이 아니라 숫자에 부여된 의미에 중점을 두어서 소통을 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포인트는 즉독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 전달이 가능한 것을 즉독성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여러분이 데이터를 다루는 대부분의 상황에선 그 결과물을 보는 사람들이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웹페이지 또는 소셜미디어에 게시를 했다고 생각해 볼까요? 그렇다면 관건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많이 읽힐지, 짧은 시간 안에 메시지 전달이 가능할지 여부일 것입니다. 업무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부분의 상급자들은 시간이 굉장히 부족하죠. 굳이 노력을 들여서 읽지 않더라도 이 즉독성이 확보되도록 표현해야겠죠. 몇 가지 예시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전체적으로 종업원의 수와 그리고 생산성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한 차트입니다. 그런데 원래 하고 싶었던 얘기는 뭐였죠? 종업원 수는 줄어들어도 생산성은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꺾은 선 그래프로 표현이 되니 시간에 따른 변화의 추이를 표현하고 싶은 것 아닌지 헷갈립니다. 그렇다면
메시지에 맞게 표현 방식을 바꿔볼까요? 개선된 버전을 한번 봅시다. 바차트로 표현을 해서 각각의 산업의 종업원 수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데 반해 생산량은 올라가는 모습을 대조적으로 그려냈습니다. 꺾은 선 그래프가 아니라 막대형 그래프이기 때문에 아까와 같이 시간에 따른 변화를 얘기하고 있는 건가 하는 오해를 단번에 줄일 수가 있죠. 두 번째 사례를 보겠습니다. 경상이익과 금리 상승, 인건비 변화로 인한 손해량을 동일선상에서 표현하고 있네요. 금리의 인상으로 인한 손해량은 사실 마이너스입니다. 음수라는 것이죠. 반면에 가장 처음에 있는 이익이라는 개념은 플러스 개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항목의 손실은 위의 세 가지 변수에 의한 최종 손실을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이것을 동일선상에 놓고 표현을 하니 이것의 의도가 각각의 손해와 이익을 동일선상에 두고 비교를 하려는 것인지 아니면 최종적인 손실을 설명을 하는 것인지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합니다. 보시면 경상이익이라는 플러스 개념이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만큼 위로 올라가는데 금리의 인상으로 인해서 이만큼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서 더 떨어졌죠. 결과적인 손실을 완벽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가요? 왼쪽일 때보다 오른쪽일 때? 아, 우리 최종 손실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최종 손실이 발생을 했구나. 바로 읽히시죠? 마지막으로 사례를 하나 더 볼까요? 지금 여기에서는 각 영업인원의 영업성과를 매출액과 공헌이익이라는 두 가지 지표로 나누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성자가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한 건지 볼까요? 세일즈맨의 평가 방법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은 매출액 기준으로 세일즈맨들을 평가를 하고 있는데 매출뿐만 아니라 이익 관점으로도 평가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각 영업 인력들의 매출과 이익을 모두 동일선상에 놓고 비교를 하라는 건지 헷갈리죠. 이 버전을 보면 어떤가요? 영업사원들이 왼쪽에 매출 순으로 배치가 됐습니다. 반면에 우측에 있는 이익 측면은 순서가 완전히 바뀌어야 될 것 같죠? 이렇게 하면 각 영업사원들을 매출액 기준으로만 평가하면 이런 순서이지만 이익 관점으로 평가하면 완전히 다른 순서가 될 수 있습니다라는 관점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어떤가요? 데이터 시각화에 대한 감이 조금 잡히시나요? 아직 어렵다면 다음과 같은 팁 4가지를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시선의 경로 설정. 어떤 자료에 대해 우리는 대체로 왼쪽 위부터 오른쪽으로 그리고 아래쪽으로 읽을 것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무조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시선의 경로를 어떻게 구성하는지에 따라 보는 이가 우리의 의도대로 차트를 읽도록 할 수 있습니다. 크기가 크거나 모양 또는 색깔이 튀는 요소에 먼저 시선이 간다는 것을 활용하여 차트의 여러 요소 간의 시각적 위계를 형성해 경로를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들의 시선을 원하는 대로 이동시킬 수 있다면 우리는 의도를 더 확실히 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적합한 요소의 강조. 차트를 볼 때 사람들은 모든 요소를 두루두루 보기보다 가장 눈에 띄는 한 가지에 주목합니다. 이러한 점을 활용해 밝고 강한 색깔 또는 독특한 강조 표현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메시지의 간결한 전달을 방해하는 다른 요소는 없는지 살펴보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하며 강조한 요소와 연결되는 적절한 제목을 차트에 붙여야 합니다. 셋째, 최대한 단순하게. 차트에 여러 개의 변수가 있다면 차트는 파악하기 어려워지며 개성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중요한 변수 하나를 중심으로 도표를 구성해야 합니다. 넷째, 적합한 기호 사용하기. 우리 사회에서 관습으로 굳어진 기호들을 차트에 적절히 사용한다면
보는 이의 이해도를 효율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온도와 관련된 데이터라면 저온에는 파란색을, 고온에는 빨간색을 사용하고 사람들의 호불호와 관련된 데이터라면 호를 표현하는 데이터엔 긍정의 의미가 강한 푸른 계열의 색, 불호를 표현하는 데이터엔 부정의 의미를 담은 붉은 계열의 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각화 팁들을 소개해 보았는데요. 이제 데이터 시각화가 조금 더 가깝게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각화를 활용해 어떻게 데이터가 가진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을지 데이터 스토리텔링 방법을 함께 알아볼까요?